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강동댁 진선미 정치인을 좀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힘있는 정치인 진선미, 더 큰 정치인 진선미는 곧 강동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강동의 발전을 위해서 심판과 발전, 여기 가운데 나눠서 유사의 심판, 유사의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심판, 발전. 고맙습니다. 심판과 발전,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강동댁 진선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 희망찬 나라에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배우를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동은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차게 앞으로도 더 멋진 연기로 우리를 가슴속을 감동을 주기를 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아 크게 김유석 3번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김유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내려가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크게 환호해 주시고요. 사진도 찍으시고 힘 실어주기 위해서 악수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지난 2년 대한민국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남은 3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민생 경제 추락,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입니다. 입틀막 정권, 소통이 사라졌습니다. 외교 참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민생을 제대로 살피자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강동 가족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우리 강동구 역시 더욱 발전하기 위한 선택의 선거입니다. (4월 10일) 우리 강동 주민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여주십시오. 중앙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강동구의 든든한 동반자 강동댁 기호 1번 진선미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동댁 진선미 후보와 배우 김유석 님께서 이 앞에서 사인도 하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고 또 진선미 후보라는 응원하는 분들께서 악수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서를 좀 지켜서 앞쪽으로 천천히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왔다 가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총 33.8%, 13만 4천 명의 주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울 25개구 중에 강동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모아 다가오는 4월 10일 더 많은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강동 발전 반드시
완성해낼 후보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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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잠시 후 6시 10분에 이재명 대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진선미 후보의 연설을 듣기 전에 진선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 박지우 위원장님 계신가요? 네, 저희 민주노동당 강동 위원장을 맡으시고 지난 8년 전 선거 그리고 4년 전 선거 이번 선거에서 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진보 세력들을 진선미 후보에게 몰아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박지웅 위원장의 연설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심판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 심판을 우리는 고대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국적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심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투표해야죠.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하셨습니까? 투표하시지 않은 분도 많아요.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 안 하신 지인들, 식구들 모두 투표장으로 권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해서 이 부끄러운 나라 정말 국격이 하락한 이거 다시 선진국으로 돌리고 온 국민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투표, 심판의 투표 여러분 해줄 수 있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진선미 지켜야죠? 진선미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선미 지켜주는 것은 진선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선미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진선미 3번 연호하겠습니다. 진선미, 진선미, 진선미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행로 확보가 중요한데요. 혹시 그 지나가는 행인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통행로 확보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계신 명일동에 계신 상인 여러분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조금 소란을 피우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모이신 우리 지지자분들 혹시 이제 유세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여기에서 소란을 피운 게 있으니까 이 주변의 상행가를 돌면서 물건도 좀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6시 10분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강동구가 선택하고 강동구가 키워서 우리 장관도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를 더욱 발전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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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 찍고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강동이 키운 일꾼, 강동을 키운 일꾼 진선미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동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덕역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여러 지지자분들, 또 주변에 상가에 계신 또 상인 여러분들과 또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하루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이 일요일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전투표가 어제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4월 10날 본투표를 앞두고 있는 3일이 남은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우리 강동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이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투표권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 2년을 우리는 충분히 겪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훨씬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어쩌다 변호사를 하다가 그래도 정치에 조금 더 나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변호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터라 그래도 입법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에 2012년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목도하고 그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장검사인 윤석열을 봤었죠.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공개하고 아무도 모르게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던 원세훈을 붙잡기 위해서 공항에서 혼자서 지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초선 의원이 괜히 다른 사람들 눈에 띄려고 오버한다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엄청난 부분이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그 당시 부장검사로 대선 개입 밝혀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 이유로 지금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강동에서 선택해 주셔서 강동이 보내주셔서 재선 때 행정부 장관도 해보고 3선 때 국토교통위원장도 하면서 그래도 지금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대통령이니까 믿고 맡기고 제대로 해주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허탈합니다. 우리가 대파 가격 하나 모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서 대파를 들고 다니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파의 가격이 아니라 대파의 가격이 1,800원이니 800원이니 몇천 원이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기꺼이 공감해주고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부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처 장관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안부 장관이 가장 정치사상 가장 오래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쓰여지는 이 굴욕적인 현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것이 마치 역시 메모를 보면 이렇게 진행하던 것들이 살짝 맥이 끊기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당대표의 도착 시간이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행정부에 가서 장관을 해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도
국가 운영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 저의 무식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공부하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별명 기억하시죠? 59분 대통령.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많은 부처에서 가장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을 향한 업무 보고입니다. 각 부처에서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부처가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 업무 보고의 일자만 기다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고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기사 나왔죠? 1분 보고하면 잠깐만, 내가 다 알아. 그 귀한 1시간 동안 그 몇 개월을 준비했을 업무 보고를 고작 몇 분 듣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얘기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찰총장 한 분 한 분이 외교를 알겠으며 복지를 제대로 알겠으며 국방을 제대로 알겠으며 여가부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민원에 시달리며 고민했던 그 공무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에 의존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동주민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흥분과 이걸 오고 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강동주민 여러분, 이제 저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무너져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 상황을 계속 우리가 방관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을 수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미래 성장 동력이 바닥나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좌절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4월 10일 날 본투표에 반드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재명 당대표가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호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강동갑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면 뜨거운 환호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연설을 하실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겠죠? 그러면 뜨거운 함성으로 3번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감사합니다. 강동 고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께서 혼자 해도 다 될 일을 굳이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다시 왔는데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재판에 불려가야 됩니다. 검찰 국가에서 정치 검찰이 원하던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 공간을 여러분께서 메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쪽 같긴 한데 우리 강동에서 우리 진선미 후보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잘 활용해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여러분들이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분이 선거 때 아닐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선거 가까워지니까 20몇 번을 전국을 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 지키려면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쯤 될까 말까 한데 도대체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서 1,000조 원씩 마련해서 그 일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분이 쓰는 그 엄청난 돈도 결국은 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 그 중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그들이 쓰는 돈 모두 결국 국민들이 맡기고 낸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될 그 권력과 그 예산으로 그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 바꾸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게 개인 돈으로 하던 자기 개인 일입니까? 그 이전 10수년 동안 온갖 연구 검토 끝에 국가 차원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해오던 그 양평 고속도로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꿉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것입니까?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우리는 통치자를, 지배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충직하게 국민의 뜻을 쫓아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잠시 일꾼에게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상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일꾼, 공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대파도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대파가 뭔 죄를 지었다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무슨 9주년 기념식을 구자가 들어간다고 못하게 나중으로 미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면가왕 9주년 특집, 그게 대체 뭔 관계가 있다고? 구자를 못 쓰게 하겠다고 그걸 미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공이 뭐이 또. 여러분,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5,300만 명에 가까운 그 큰 우주들, 5,300만 명의 운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모두의 운명이 걸리는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윤석열 정권, 이번에는 정신 한번 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도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대리인을 뽑았는데 그 대리인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억압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고통을 가하면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멈춰 세워야 하고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나쁜 길을 더 깊이 빠질 테니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엄히 훈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윤석열 정권의 미련을 가지신 분들, 여전히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세우는 유일한 길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한을 줄여서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든 민생이든 안보든 외교든 민주주의든 다 후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라고는 감자값, 바나나값, 사과값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넘겨주는 순간, 국회 과반수를 허용하는 순간 국정 감시 견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법까지 다 뜯어 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잘 준비된 진선미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써서 이번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안 가던 곳 지원 유세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박함,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나라 경제는 도대체 다시 살아날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안정적으로 구축될지, 혹시 내일 모레 전쟁 나서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하고 정치하고 국가를 운영해도 만족할까 말까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으로 특정 소수를 편드느라 우리 다수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 삭감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동네 골목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흉년 들었다고 자식들 학교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논 팔아 밥 팔아서라도 공부시켜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 윤석열 정권은 하는 짓이 어떻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망칩니까? 지금은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연구자, 기초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준 권력으로
왜 부자들 세금을 안 깎아도 될 그들의 세금은 깎는 것입니까? 수십조 원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부자 감세 그 정책에 득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권으로부터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정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한반도가 평화로워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습니까?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대하는 우리 송파 구민 아니 강동 구민들께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경고해야 합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이 나라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우랬다고 지금 막아서지 않으면, 지금 중단시키지 않으면, 되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고 국가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담당했던 그들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겠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게 일꾼을 쓰는 주인의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 소위 보수 정권이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국정을 실패해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심성이 선량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진심으로 호소드리건대 악어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눈물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잘못된 국정으로 생계가 힘들어서 이자 내기 어려워서 직장 못 찾아서 월세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 세상 하직해버릴까 그런 고민 속에 고통으로 흘리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동정하시고 연민하십시오. 혹시 지금 현재 그 악어의 눈물을 동정했다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언젠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흘리게 될 그 눈물을 차라리 연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잘못된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눈물에 속았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수만 배의 그 억울한 눈물, 아픈 눈물, 슬픈 눈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속은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둬야 합니다. 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이 바로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십시오. 진선미. 여러분, 강동에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 잘 써주십시오. 진선미 후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를 잘 써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강동가족 여러분, 우리 이재명 당대표 또 다른 쪽 가서 인사하셔야 되니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